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미술학원 유미 임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축구공을 그려볼 거예요. 이쪽은 소묘로, 이쪽은 채색으로 그려볼 거예요. 축구공 스케치가 좀 어려운데 제가 Q&A 시간에 축구공의 스케치하는 방법만 따로 다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제가 스케치를 미리 해놓고 여기에 이제 소묘와 채색을 진행할 건데, 왜 그럼 소묘와 채색을 진행할 거냐? 제 유튜브 미술학원 채널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잘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그림을 좀 더 잘 그리게 하는 게 저희 채널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소묘를 진행할 때도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진행할 거고요. 채색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능하도록 천천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학원 강사를 오래 했지만 아주 잘 그리는 강사보다는 학생들에게 그냥 잘 설명하는 강사였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뽐내기를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좀 어려워서 최대한 쉽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축구공은 어떻게 되어 있죠? 흰색의 육각형 부분하고 검정색의 오각형 부분이 이렇게 교차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부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가장 가까운 부분은, 여기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자면 가장 가까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멀어지고 이렇게 사방으로 다 돌아가는 이런 구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입체감을 어떻게 줘야 될 것인가, 또 빛이 왼쪽에서 이렇게 온다고 했을 때 빛에 의해서 그림자는 어떻게 지는지 이런 것도 좀 신경 쓰셔서 보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 소묘부터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재료는 HB 연필, 그리고 EB 연필, 4B 연필 이렇게 세 자루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 낀 거는 연필이 좀 짧아서 뒤에 깍지를 낀 건데, 이렇게 생긴 깍지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깍지도 있는데 이게 좀 더 싸요. 요거는 보통 시중에서 500원에서 1000원 정도면 사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깍지는 한 1500원에서 2000원, 좀 비싼데 3000원 정도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우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채색 도구로는 사선붓들과 이런 사선붓들이 있죠. 그 다음에 걸레, 그리고 물통, 그리고 파레트, 이런 것들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색연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축구공은 구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검정색, 흰색이 교차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무채색 중에서도 가장 밝은 명도의 흰색과 가장 어두운 명도의 블랙, 이 검정색이 같이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흑백 TV에서 잘 보여서 이렇게 됐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소묘로 진행할 때는 뭐부터 좀 해줬으면 좋겠냐면, 저는 고유 색깔부터 먼저 칠했으면 좋겠어요. 왜 고유 색깔부터 먼저 칠하냐, 어둠부터 먼저 잡아주면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뭐 사실 그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고유 색깔 차이가 많이 나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고유 색깔 먼저 진행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저는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고유 색깔 먼저 같이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까만색 부분이고, 여기는 흰색 부분이에요, 그죠? 까만색 부분들 먼저 칠해줄 건데, 여기도 까만색 부분이고요, 여기도 까만색 부분, 여기도 까만색 부분, 여기도, 여기도. 네, 이렇게 해서 까만색 부분들이 다 이제 칠해질 건데, 이게 까만색이라 그래서 우리 명도 단계에서 0번 톤에 해당하는 가장 블랙을 처음부터 새까맣게 사비연필로 낼 수 있는 가장 강한 어둠인 블랙을 처음부터 전체 오각형 다 까맣게 칠해버리면, 이 안에서 밝은 부분이나 이 안에서도 어두운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돌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납작하게 평면이 아니고 돌아가는 입체이기 때문에 밝은 부분이 있을 거고 돌아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안에서도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고 돌아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돌아가는 부분들을 설명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생 블랙으로 0번 톤으로 최대한 까맣게 칠하는 게 아니고, 완성됐을 때를 우리가 생각하고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상태에서 한 70% 정도만, 70% 정도만 한번 칠해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칠할 때 어떻게 칠하고 있죠? 요 형태 방향을 잡아주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칠해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여기도 바깥쪽에서 안으로 이렇게 칠해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여기도 이쪽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칠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여기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네, 이렇게 안쪽으로 칠해 들어가 주시면 그림을 조금 더 깨끗하게 칠할 수가 있어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완성 톤에 한 전반적으로 60-70% 정도까지 칠해줬다면 고유 색깔을 칠한 거죠. 자, 고유 색깔을 칠했으면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해줄 거냐면 고유 색깔을 더 칠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덩어리를 잡아줄 거예요. 근데 지금 빛이 어디서 오게 할 거냐면 왼쪽에서 이렇게, 왼쪽 앞에서 이렇게 와서 이 부분이 가장 밝고 여기에서 점 어두워져서 어둠의 흐름이 이렇게 잡히고 반사광, 그 다음 그림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빛이 약간 앞에서 왔으니까 그림자는 이 구체잖아요. 바닥에 맞닿아 있는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림자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 요거는 구의 그림자를 제가 좀 따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 이전에라도 여러분이 먼저 좀 아셔야 되는 건 구의 그림자는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기보다는 이렇게 구의 형태를 감싸면서 이렇게 타원으로 생긴다는 거. 이 정도는 미리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림자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어둠의 흐름을 같이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리드 라인을 그어놨죠? 이렇게 어둠의 흐름 라인을 잡아놨죠? 요거에 따라서 같이 한번 칠해볼게요. 물체와 그림자를 같이 묶어서 한번 칠해보세요. 저는 지금 어떻게 연필을 쓰고 있냐면 약간 여기다가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띄지 않고, 연필을 띄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자, 이 형태선은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둠의 흐름과 같이 그림자까지 묶어가지고 칠해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둠의 흐름을 잡았다면 이제 중간면의 흐름을 살짝 잡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밝음과 중간과 어둠이 나름대로 좀 구분이 되는데, 자, 여기서 어둠을 조금만 더 잡아볼게요. 이 어둠 흐름 안에서도 빛이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이 흐름 안에서 이쪽이 조금 더 어두울 수 있겠죠? 이쪽을 조금만 더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축구공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흰색 구체다 라고 생각하시고 칠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둠을 좀 잡아줬으면 이제는 그림자와 물체를 구분해주는, 그림자와 축구공을 구분해주는 쪽에 어둠을 좀 더 잡아볼게요. 경계를 살짝 조금만 더 강하게 눌러주시면서 물체 쪽으로 어둠을 잡아주면 안 되겠죠? 그림자를 조금만 눌러주시는 겁니다. 맞닿아 있는 쪽에서는 이 반사광이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림자를 좀 강하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뒤로 이제 풀리면서 점점 뒤로 풀리면서는 그림자의 톤을 점점 약하게 해주시면서 물체를 다시 강하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런데 말이죠. 물체가 조금 더 어둡고 그림자가 좀 약하고 이쪽으로 들어오면서는 물체가 좀 약하고 그림자가 좀 강하고. 자, 덩어리를 이제 어둠까지 잡고 반사광 약간 느낌 냈고 그 다음에 그 그림자도 살짝 잡아줬으면 이제는 이 어둠에서 중간 톤으로 가는 쪽에 부드럽게 조금만 더 뭐 아주 부드럽게 덩어리를 낼 필요는 없거든요. 어차피 축구공의 질감 표현이라든지 뭐 실밥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진행하면서 어차피 좀 더 부드럽게 표현될 거니까 이런 데를 너무 이렇게 부드럽게 푼다는 느낌보다는 지금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정도로 약간만 풀어주시면 돼요. 중간 면을 넣는다면 중간 면이 한 2개 정도만 더 들어가면 되겠죠. 가볍게 그냥. 이렇게 잡을 때하고 이렇게 잡을 때 무슨 차이죠? 이렇게 잡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에서 누르는 힘을 얼만큼을 줄 것이냐, 이 2개의 손가락이 얼만큼의 힘으로 누를 것이냐에 따라서 필압이 결정된다면 이렇게 손을 잡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마치 이젤에서 이렇게 그리는데 이젤 앉아서 그릴 때는
이 엄지손가락을 얼만큼 힘으로 누르느냐에 따라서 피랍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때문에 만약에 책상에 앉아서도 이렇게 그린다면 이 피랍을 얼만큼 줄 거냐는 엄지손가락을 얼만큼 세게 누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할 때는 보통 요 두 손가락으로 강하게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중지로는 살짝 걸치고 나무 손가락은 떼고서 이렇게 그려주시게 돼요. 보통 뭐 이렇게 걸칠 수도 있겠지만. 자, 빗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구의 전반적인 덩어리를 가볍게 내줬다면 지금부터는 뭘 신경 써주시면서 진행하셔야 되냐면 이 축구공이 하나하나가 이 중간에 실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튀어나왔다가 가다가 살짝 들어갔다가 또 튀어나왔다가 가다가 들어가다가 튀어나왔다가 가다가 들어가다가 튀어나왔다가 넘어가는 이렇게 넘어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경계 라인 쪽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고 다시 나왔다가 가다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가다가 또 경계면 가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가다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 경계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입체감, 이 볼륨감이 살짝 더 있어요. 근데 그 볼륨감을 주려고 하다 보면 자꾸 너무 심하게 주려고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전체적인 구의 덩어리가 깨지게 되는 결과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좀 경계하셔야 돼요. 전반적인 큰 명암의 관계를 깨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런 어떤 섬세한 명암 표현을 해준다, 덩어리 표현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그 섬세한 덩어리 표현을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빛이 왼쪽 위에서 온다는 거를 자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왼쪽 위에서 왔으니까 살짝 들어가면 이쪽이 살짝 어두워지고,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안쪽은 살짝 어둡겠죠. 왜냐면 튀어나오기 전이니까,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튀어나오는 부분에서 밝아지고 밝은 부분에서 꺾어져서 내려가니까 여기는 다시 어떻게 되죠? 다시 여기는 살짝 잡아줄 수도 있겠죠. 자, 빛이 왼쪽 위에서 온다? 그러면 이쪽도 여기 살짝 어둠이 생길 수 있겠죠. 자, 여기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빛이 온다고 했을 때 이쪽을, 이게 앞에 있는 축구공을 만진다고 한다면 이쪽은 살짝 들어가 있겠죠? 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살짝 눌러주고요. 너무 일직선으로 쫙 누르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하게 막 찌글찌글하게 그리지 마시고 약간씩 변화를 주면서, 두께 변화를 주면서 그리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짝 들어가는 부분에서 여기 요 경계 있잖아요. 경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꺾어진 부분들,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살짝 잡아주셨다면 이 상태부터는 이제 다시 검정색 부분으로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튀어나오고 가다가 들어가는 그런 표현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서도 가깝고 멀고 빛을 받고 못 받고 이런 거에 대한 그런 표현, 그리고 이 자체가 뭐 헝겊으로 만든 게 아니고 약간 좀 반딱반딱한 어떤 그런 질감이기 때문에 축구공의 질감을 약간 좀 느껴지게 표현하는 것도 묘사의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표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빛이 왼쪽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왼쪽에서 왔을 때 여기 오각형에서 보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갔다가 튀어나왔다가 넘어가니까 튀어나오기 전까지 이런 부분을 너무 밝게 처리하기보다는 살짝 튀어나와서 요 다음에 이런 데를 좀 밝게 처리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여긴 검정색인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를 밝은 부분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버리냐면 질감 표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반딱반딱한 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밝은 부분에서는 검정색 고유 색깔인데도 불구하고 좀 쨍한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 이런 공들은
의외로 여기 가운데 이렇게 연결 부위라 그러죠. 이 연결 부위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결 부위를 좀 강하게 잡아주시는데 연결 부위를 다 똑같이 블랙으로 찍지 마시고 찍었다가 좀 풀었다가 찍었다가 풀었다가 찍었다가 이렇게 변화를 약간 주면서 진행하시는 게 좀 자연스럽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검정색 고유 색감을 그릴 때는 가급적이면 검정색만 그리시면 좋겠어요. 흰색 그리실 때는 흰색만 그리시고요. 왜냐면 이게 비슷한 톤이 돼버리면 나중에 고유 색감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느 정도 표현됐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 끝부분, 살짝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은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가까운 부분 쪽만 살짝만 눌러주고 바로 푼다. 이런 부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부분만 살짝 눌러주고 바로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진행됐으면 이제 뭐 해줄 거냐면 밝은 부분, 화이트 부분을 좀 정리해 줄 거예요. 자, 그 전에 여기 이런 화이트가 겹치는 부분 쪽에서는 이 경계 부분이 아직 표현이 안 돼 있죠? 경계 부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 좀 잡아주시는데 너무 일자로 쫙 잡지 마시고 약간씩 변화 주시면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흰 부분들 진행해 줄 건데 여기서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요건 반딱반딱한 질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천으로 된 것도 있지만 반딱반딱하게 아주 탱탱하게 그 바람이 들어간 추공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찌글찌글하게 그리지 않으셔야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여기 너무 이런 부분에서 헝겊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한 1970년대 축구공처럼 그리시면 안 되겠고 반딱반딱한 질감이 좀 살게끔 표현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뭐죠? 당연히 이 전체적인 밝음, 중간면, 좀 더 어두운 중간면, 어둠의 흐름, 반사광, 그림자 여기까지 진행하는 전체 큰 톤을 절대로 깨트리시면 안 돼요. 이 하나하나 너무 신경 쓰시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죠? 전체적인 큰 덩어리 깨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축구 같은 경우엔.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면서 묘사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핀 선은 뒤로 갈수록 점점점 뾰족하게 쓰셔야 되고, 뒤로 갈수록 뭉개지는 선을 쓰시지 않게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지우개도 뒤로 갈수록 너무 뭉개지는 지우개질보다는 좀 깨끗하게 깔끔하게 지워지는 그런 지우개질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우개를 이렇게 좀 뭉툭한 지우개를 쓰셨다가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지우개를 쓰셨다가도 깍둑 썰기를 하셔도 좋고, 또는 사선으로 자르셔도 좋습니다. 깍둑 썰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예전에 파스텔 많이 사용했을 때 깍둑 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든 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지우개를 많이 이렇게 잘랐었는데, 보통은 이제 소묘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자르시죠. 이 사선으로 자르는 이유는 이 눈으로 보면서 지우기도 편하고, 그리고 사선으로 이렇게 잘려진 부분이 아주 섬세하게 지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사선붓을 쓰는 이유와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끝부분으로는 아주 섬세하게 지울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넓게 톤을 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우개는 흰색 연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만 살짝살짝 지워줄 수 있겠어요. 네, 이 채색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순서를 잠깐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 검정색을 먼저 칠하고 나서 이 덩어리를 표현하려고 그러면 검정색을 피해서 우리가 칠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상황을 최대한 좀 피해 주셔야 됩니다. 때문에 이 흰색의 표현,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덩어리 표현을 먼저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검정색 부분을 표현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그림을 좀 그리기 좀 더 편하겠죠.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덩어리부터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덩어리부터 잡아볼게요. 무채색을 쓰실 때 가급적이면 너무 화이트와 블랙만 가지고 그 무채색을 만들지 마시고, 약간 그 칠했을 때 어떤 색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푸르딩딩한 무채색, 차가운 느낌의 무채색, 따뜻한 느낌의 무채색,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블랙과 화이트를 섞으셨다면 거기에 약간 파란색을 살짝만 넣어보신다든지,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덩어리를 너무, 역시 소묘랑 마찬가지로 너무 위쪽까지 다 그라데이션 해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하얗게 남겨두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크게 큰 홀을 그리면서 어둠 중심으로 좀 먼저 발라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뭐 해줄 거냐면, 아까 소묘할 때 구분선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 어떤 이 어둠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먼저 살짝살짝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셨다면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들을 밝은 부분을 남겨두고서 가운데 부분에 밝은 부분을 남겨두고서 가볍게 한 번 더 칠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되셨다면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블랙을 한번 올려볼 거예요. 자, 블랙을 칠할 땐 검정색 포스트 컬러를 이용해서 칠하셔도 좋은데요. 가급적이면 저는 여기서 무채색을 만들어서 썼으면 좋겠거든요. 검정색도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다양한 색감을 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검정색 부분을 칠해주시고 나면은 처음에 신경 쓰였던 어떤 그런 터치들이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는 상태가 되실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해줄 거냐면 우리 소묘할 때 해줬던 점점 작은 면으로 진행됐던 것들 있잖아요. 점점 작은 부분으로 면들을 잡아주면서 묘사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그려볼 겁니다. 당연히 좀 더 작은 붓이 필요하겠죠. 좀 채색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묘를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나서 그 소묘에서 본인이 묘사했던 것들을 한번 참고해서 채색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정도 채색으로 이제 물감으로 표현이 됐다면 이 상태에서 색연필로 가볍게 정리 한번 해주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보시면 색연필 중에서 쿨 그레이 계열이라고 쿨 그레이 20%, 50% 그리고 여기 70% 세자로하고 검정색, 흰색 이렇게 색연필 프리즈마 유성 색연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소묘 채색을 좀 진행을 해봤어요. 저 이번 시간에 진행하려고 했던 그 주된 목적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소묘를 진행할 때는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접근하는지부터 출발했죠. 고유 색감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 고유 색감부터 먼저 칠하고 진행한다. 근데 고유 색감을 100%다 올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60, 70% 정도만 먼저 내신 다음에 덩어리 잡아주면서 또 그 위에 묘사하면서 점차적으로 고유 색감을 끝까지 올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검정색 물체라고 해서 새까맣게만 칠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감, 양감, 주변 사물의 반사광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이 블랙톤을 조금 더 풍부하게 내시는 거 좀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왼쪽 위에서 온다고 했을 때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밝고 중간면 어둠의 흐름, 그림자까지 이렇게 쭉 어둠의 흐름이 묶이고 밝음이 잘 보이게끔 잊지 마시고 소묘하시면 좋겠고요. 소묘는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채색은 전혀 다르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소묘를 진행할 때 우리가 묘사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채색할 때도 똑같아요. 본인이 했던 소묘를 최대한 참고하면서 한번 진행해보시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의 응용 수업까지 해서 기본 도형을 응용한 물체들은 한 번씩 우리가 한번 그려봤어요. 이제는 우리가 웬만큼 덩어리 표현도 할 줄 알고 기본 질감도 한번 익혀봤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응용해서 이런 물체들 가지고 입시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꼭 알아야 되는 것들, 그래서 시각 언어를 같이 공부해 보면서 그 시각 언어를 물체로 대입해서 그리는 것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기초 우리 닦는다고 너무 고생들 하셨고요. 이제 기초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됐으니까 이제 응용 수업으로 같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